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인강의 저는 이만기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는데요. 수시 모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지난해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 행동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머리 아프시죠? 특히 문과생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데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를 본 친구들보다 불리하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늘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면 표준 편차, 공통과목 평균, 선택과목 평균, 선택과목 편차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수능을 치러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냐면 사실은 수능 점수가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모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문과생 여러분들이 나 확률과 통계 때려칠 거야, 나 미적으로 갈래 라고 하는 것도 두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양면에서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진인사대천명 할 일을 다하고 하늘에 맡겨서 수능 때 불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금 문과생들이 미적으로 물려가거나 기하로 물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공부하는 양과 시간에 비해서 표준점수의 차이는 2점에서 많아야 3점 차이이기 때문에 한 문제 더 맞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자 오늘은 수시 리뷰를 한번 해보겠는데 리뷰도 하면서 올해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벌어보겠습니다. 이게 첨단 어이구 얼굴 크게 나오니까 무한하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 한번 개괄을 해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22 입시의 개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입시는요 여러 가지가 쭉 전개가 되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모의고사 일정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많이 본 것은 1, 2학년하고 3학년 교육청과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는 강남인강이기 때문에 강남인강은 좋은 건 다 끌어모으는 그런 정책이니까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일정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졸업생들은 보지만 재학생들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업체에 들어가서 이런 그 모의고사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졸업생하고 경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이 두 개의 모의평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싱크로율을 따져보면 6월 모의평가 출제위원들이 수능에 출제가는 경우가 9월 모의평가 출제위원이 수능에 가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6월달 모의고사에 문제의 유형을 공부하는 것이 전 좋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6월 모의고사는 문제의 유형을 점검하는 달이고 9월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점검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20년도 입시를 보면 전체 모집 인원 감소하고 정시 모집 선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고2도 그렇지만 올해 고1, 고2, 고3, 고2 정시 모집이 늘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이 있고요. 또 어려운 친구들, 고른기의 전형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 제도가 도입됐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생들이 좀 불리한 양상이 지금 벌어지는데 평가원장님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뭐 평가원장님이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렸는데 누구나 다 입장이 있는 거니까 이해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한번 개괄을 해본 거예요. 보시면 모집 인원은 감소했죠. 학종이 축소입니다. 수능은 늘었습니다. 논술 축소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과생들에 대해서는 미적과 기하를 지정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약학대학이 6년제로 선발이 되면서 의치약한수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은 의치한 약수 그러는데 저는 의치약한수라는 말을 씁니다만 왜냐하면 오히려 약대가 웬만한 한의대학보다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치약한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이런 것이 상위권 공과대하고 화공생명 같은 이런 과들한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동안 성적이 높았던 화공생명 즉
그 프리파머시, 그러니까 약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학과들의 성적이 좀 내려가는 양상을 보일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이 적성검사 보지 않고 논술로 옮겨갔다는 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수능만 넣은 것이 아니라요. 수능과 동시에 교과 전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공정하게 골고루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런 대학들은 상당수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서열이 갈려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학교장 추천이 일반 전형보다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인원수가 제한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일단 수험생 수는 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월드컵 베이비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때문에 애를 많이 낳은 것이 아니고 1, 2월 달 입학생들을 미리 뽑다가 그 다음으로 넘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문제입니다. 일부 지방 거점 대학하고 지방대 사이에 양극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권 대학은 애들을 뽑기가 쉬워지는데 지방대학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가 모집을 2만 5천 명 한 것처럼 올해도 지방대학들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뭐 우리가 작년에 충북대학인가 뭐 수학과에서 8등급인가 6등급부터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올해는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들은 여전히 가기 어렵고 지방 대학은 가기가 쉬워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도 증가했으나 내신도 증가했기 때문에 수능 안신을 골고루 잘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내신 수능 비교과, 그 다음에 내신 수능 논술 같은 것들을 골고루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고난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묻혀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의 정시 모집, 다시 말하면 수능 전형의 어떤 비율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수능, 교과, 종합, 논술, 실기 등인데 이 표가 우리가 말해주는 것은 정시 모집 비율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거의 40%에 근접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학이. 근데 실제로 올해 고2 같은 경우는 거의 다 40%로 맞췄습니다. 근데 거기 수시 2월까지 따져보면 40한 5%라고 치면은, 야,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수능을 못하면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수시 비율이 줄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수시 비율이 줄었다. 수시 비율이 줄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부 대학은 또 늘어난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수시는 학생부 위주 아니에요? 정시는 수능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과 논술, 학생부 이걸 하나로 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인강에 있는 내신 강좌라든가 아니면 수능 강좌를 철저하게 들어서 성적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고난의 트라이앵글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치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은 내가 원하는 대학,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많이 줄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60%대에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겠습니다. 64, 62, 58, 69, 56, 59, 59. 그러니까 거의 60%대에서 수시 문제 비율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줄은 대학도 있지만 줄지 않은 대학도 있다. 늘은 대학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수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변화가 있네요. 그죠? 야, 이게 참 많이 늘은 대학도 있고 어쨌든 여기 보면 61% 뽑던 대학이 65%를 뽑으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가 무조건 줄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 비율이 높아서 사실은 학생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수시 비율의 감소 보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대학도 좀 늘었네요. 그죠? 한국 항공대학 같은 경우에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주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소문인데요. 한때는 이 항공대학하고 재단이 같은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입니까? 인하대학교죠. 그래서 한때는 항공대와 인하대를 합친다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합치면 정말 메모드급 대학이 되는데 아마 반발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참고로 인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아까 제가 수능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교과 전형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면 교과 전형 비율이 25, 25, 4. 이야, 이 대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제 지역별로 보는데 지역별로 보시면 교과 전형 인원수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은 47.4%. 그런데 여기 또 약간 줄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비율적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보시면 의미가 있어요. 그죠? 72.6%, 그 다음에 75, 69.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감소했네요. 근데 이 우리가 감소도 무조건 감소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늘어난 대학도 있다니까요. 특히 올해 고2 같은 경우는요, 학종이 늘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학종을 구박했잖아요. 어떤 교수님 때문에 구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정성에 위배돼. 근데 대학들은 뽑아 보니까 학종이 아니면 애들을 뽑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종은 오히려 늘었어요. 올해 고2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올해 고3도 는 대학이 있고 준 대학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지역별로 보면 그래도 한, 많게는 보세요. 서울 지역 대학들은 55%입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은 사실은 학종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올해 늘린 대학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학종은요, 교과 앤드 비교과 아니에요? 특히 비교과보다는 교과의 위력이 상당히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게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볼 건 뭐냐면, 볼까요? 멋지게 나오네. 입시 리뷰. 작년도 입시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너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아니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내용을 철저하게 리뷰를 해보면 올해 입시도 눈에 보이는, 입시라고 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예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변함이 별로 없어요. 가볼까요? 자, 작년도 올해 보게. 요즘에 입시는 수시에 올인합니다. 아무리 정시 모집이 늘었다 하더라도 애들은 그저 수시 쪽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편하니까요. 두 번째,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시에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요, 이 강남인강 강의를 듣는 친구 여러분들은 수시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수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가 텅텅 비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강남인강을 통해서 수능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 정시 모집에도 꽃이 피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학생 수 감소가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고 지역 대학들은 충원하지 못했다. 하다못해 추가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채운 대학들이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모 대학 총장님은 신입생들을 못 채워서 사표까지 낸 일이 지금 지방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 경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 높은 대학은 올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포물선, 이게 파동을 그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경쟁률이 서로 달랐다. 졸업생 지원자가 증가했고 논술 지원 인원도 감소했고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논술 쪽으로 몰입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은요, 수능 최저인 전형을 꺼려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싫어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수능 최저 인대를 쓰면은 수능 최저만 딱 지키면 논술을 못해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입시에서도 이 수능 최저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잘하면 좋은 대학 갈 기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면접에는 종합지정은 충원율이 높았다는 것이고 논술이 미흡하다. 아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논술이 미흡해도 수능 최저를 맞출 경우에 논술 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다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높은 데는 올해 떨어졌고 최저 값진 전형은 서류와 교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진학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좋지 않았다. 물론 뭐 특정 고등학교는 좋은 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왜? 대학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특목자사고들을 많이 못 뽑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특 및 특기사항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학생부도 점점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 남의 거 좋은 거 다 갖다가 쓰기 때문에 짜깁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학생부가 점점 평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있죠. 상향 평준화가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대학들이요. 코로나가 번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활동을 못 했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우리는 창체를 안 보겠다. 3학년 1학기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빵빵빵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를 학생부를 받아보니까 예년과 차이가 없더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애들은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창체도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등등등 했는데 적어온 건 옛날과 똑같더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원격 수업 내용을 잘 적은 학교도 있는가 하면 원래부터 뻥했던 내용을 계속 뻥을 치는 고등학교도 있었고 애들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알아서 잘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도 일반고가 약진했고요. 토론 수업과 보고서 작성이 전선 학생부에 토론 수업한 얘기, 보고서 작성한 얘기들이 바글바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강조할 건데 교육과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한다고 블라인드가 뭐냐면 학교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애 이름 가리는 거, 주민번호 가리고 뭐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사고와 특목고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영향이 없었다. 애매한 자사고만 손해를 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했던 교육특구 강남.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인강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학교예요. 강남인강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강남 지역, 일반고, 광사고들은 불리한 것이 보였다. 왜? 학교 이름을 가리니까 이제 내신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좀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택 과목인데 인문계 경제, 공대는 물리학 2를 한 아이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1단계를 통과할 때는 인문계 학생은 경제를 선택한 학생, 자연계 학생은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이 1단계 통과를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2단계에 가서 면접 같은 걸 하고 나니까 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요 두 과목을 이수한 친구들이 입시에서 이득을 봤었다, 작년에. 그 다음에 1차에는 어려운 과목 도전 학생에서 유리했다. 그죠? 좀 전에 제가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택 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내신 등급이 안 좋으면 의미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학 토를 하고 생명과학 토를 했어도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빠이빠이 안녕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학종에서 유리한데 내신이 안 나온 아이와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은 잘 나왔는데 학종에서 전공적 합성이 없는 아이와 누가 과연 우수할 거냐? 야, 이거 단군일의 숙제입니다. 이따가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기록이 우수하고 성적과 일치하는 학생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고 또 요 일부 대학은 블라인드니까 이름을 가렸잖아요. 그죠?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가지고 얘들은 같은 학교구나 라고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애들을 평가한 대학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애들을 뽑냐는 것이 천차만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예를 들면 A고등학교,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송도고등학교 출신들을 모아서 여기서 과연 1등은 누구고 꼴등은 누구냐 이렇게도 뽑았다는 겁니다. 대학들이 참 노력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급만이 아니라 추정 등수도 봤다. 우리가 보면 원점수와 표준 편차 이런 걸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요. 얘가 2등급이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2등급에서 5등인지 2등급에서 7등인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이게 학종을 평가하는 시스템에 보면 그런 수정 등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작년도 수시로 리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대학은 수시 2월, 그러니까 정시로 넘기는 인원수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에서 다 뽑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점 중립 때 중위권대학 지역 사립 때 감소형이 크다. 그래서 2월 인원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요,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마음껏 땡겨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격만 되면 애들을 뽑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시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충원 합격이.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 의한 학수 선택 과목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학교 선택 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학교는 수시에 선전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잘 짰던 애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잘 짰던 고등학교들이 이번에 수시 모집에서 선전을 했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또 수능 최저의 기준의 위력이 매우 커졌다. 그런데 원래 수능이 어려워서 최저 기준을 충족을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영어가 12.66%가 나오는 바람에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마친 학생들이 그나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이응시는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년에 비해서 1등급 이상 낮아도 최저만 충족하면 합격한 사례가 꽤 있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생부가 아니라 하기가 오타가 났네. 여러분 학생수의 감소로 예비번호도 받지 못한 학생이 추가에 합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애들 숫자가 좀 그러니까 이게 학령과 감소한 거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뽑겠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발할 수 있는 대학과 하나는 모집해야 하는 대학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집해야 하는 대학에 가고 싶으세요? 선발하는 대학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겠지만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은 추가 학교도 원활하지 않았다. 그만큼 애들이 몰렸다. 중위권 대학이니까 국민, 광운, 세종, 숭실 이런 데 몰렸다. 아마 이런 대학들이 최근에 실은 중위권 대학이긴 한데 뭔가 약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대학은 이 조형예술, 디자인, 자동차 이게 아주 잘 나가는 대학교고요. 광운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쪽이 아주 퍼펙트한 그러한 대학입니다. 숭실대학교는 전산, 소프트웨어가 특화되어 있고요. 세종대학은 뭐 관광 같은 것들이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 실시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 교과 등급 하락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인문계 따로 자연계 따로 성적을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같은 과목을 배우면 문이과 가리지 않고 한 줄로 쫙 줄을 세웠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수학에서 불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예장 추천 전형 인문계 지원자가 감소했다.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권 교과정 인문계 학생 소폭 하락했다. 같은 얘기가 나죠. 왜냐하면 수학 때문에 인문계 여러분들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렇죠. 개별학교 석천을 유지했다. 이를테면 같은 등수 1, 2등급은 올해 1.4로 하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0.3등급 정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지금 띄고 있고요. 내신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이커 교육을 기록한 자는 좋은 결과가 많았다. 수학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걸 적은 친구들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아니 선생님 메이커 교육이 뭐예요? 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메이커 교육이 뭐냐는 건데 메이커 교육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알아요? DIY, do it yourself.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하는 거. 그런 것처럼요. 메이커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을 남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공동체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만들어서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그 창의성 발휘한 내용을 친구들하고 공유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학생부에 적어주면 대학에서 좋아라 하면서 뽑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전부 다 또 메이커 교육을 또 써서 안 그러겠죠, 그죠? 이건 작년 얘기니까. 근데 이런 내용은 뭐 제가 고른 건 이건 이제 내일 교육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리뷰한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논술 서론에 말입니다. 논술 시험이 한참일 때 제가 이제 논술 강사 출신이거든요. 논술 제가 강사를 할 때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면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논술의 서론 부분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논술 답안지를 썼던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그 친구에게 참 잘 썼다는 칭찬을 언어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론본에 영화를 도입했다. 그 다음에요. 거의 모든 답안지에 전부 다 영화를 가져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메이커 교육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내용은 무엇이냐? 블라인드 얘기를 하고요. 블라인드. 그 직장인들이 자기들 다니는 회사를 욕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의 이름이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강남인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구청도 하나의 직장이니까 블라인드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나 보다, 그죠? 여기 교육기관이니까 없겠지, 뭐, 그죠? 블라인드라는 게, 블라인드 뭐냐면, 블라인드 여러분,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는 것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평가할 때, 수험생을 평가할 때 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다 후광 효과. 옛날에는요, 면접을 할 때 교복을 입고 온 애들이 있어요. 특히 자사고, 외고, 명문고 애들은 교복 입고 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태 두른 그 카라에다가 리본, 뽕, 이따마는 거 딱 하고. 그게 전부 다 용인외고거든요, 용인외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딱 면접관이 올 때, 용인외고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걔가 조금 답변을 잘못해도 용인외고 아니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여고 또는 뭐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복이 또 외대부고 교복하고 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온 것도 꽤 있었습니다만 참 재밌는 옛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복 입고 가면 가운 입힙니다. 가운. 왜냐하면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인드는 뭔가 가리는 건데 이겁니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다 보니까 후광 효과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고등학교 나왔다. 예를 들면 제가요,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인천에 있는 송도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은 인하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강남인강도 강의했지만 EBS 강의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서울대학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서울대학교 누구를 아냐고. 근데 저는 인하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이만기가 서울대학 나온 사람 정도 정도로 실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데 인하대학 나오니까 그랬어요 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실은 EBS 이런 쪽에서 지방대학 출신으로 거의 최초의 강사였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할 때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거 지원자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등학교 다 가립니다. 뭔가 개인적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가려요. 가려서 그야말로 모든 이런 편견적인 요소를 없애고 그 학생의 실력만을 테스트하는 것이 블라인드 처리. 옛날에는 면접만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부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가려요. 성명, 주인번호, 뭐 이런 수상명, 수여기관, 다 가립니다. 예를 들면 대원외고 같은 대원외고 무슨 캠프 이거 전부 다 가려요. 그래서 학교를 모르게. 심지어는 민사고 애들이 횡성군에서 봉사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횡성군청 봉사활동 지역도 가렸어요.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못 가린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졸업생들은 대학서 가려야 되는데 졸업생은 학생부 양식이 바뀐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가려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졸업생은 블라인드가 안 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가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다 가려서 후광 효과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후광 효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를 모르고 애가 누군지 모르고 그죠? 다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그 아이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을 폐지하면서 창체는 남아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를 다 가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활동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를 알지만 그 후강 효과는 다 지워버리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과 축소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비교과를 축소했더니 교과 확대로 이어진 거예요. 교과 확대. 그러니까 내신의 위력이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왜? 학교를 못 보니까 이 활동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가다 보니까 내신의 위력이 올라갔고, 또 교과 세특, 이 세특에 대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 앞으로는 세분념이 특기사항이 여러분의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키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특을 잘 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세특을 잘 쓴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대학 갈 기회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따라 대학별 전형 효과가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 항목,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성,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그 네 가지 요소도요.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봐요. 근데 서강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별로 안 봐요. 이게 대학마다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다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학적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총평. 이건 뭐냐면, 대학들이요, 블라인드 평가를 한 거에 대한 그 평가한 거에 대한 평가를 낱낱이 밝혀주면 좋은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재작년과 작년이, 이거를 대학들이 속 시원해 밝혀주면 좋은데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바밤, 어디가? 네, 서울시립대학이 용기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입학처 장관들이 자기들이 평가하고 나서 이제 소감을 얘기한 거예요. 블라인드 서류 평가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평가 기록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잘 짠 고등학교들이 좀 도움을 얻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정관들의 평가예요. 근데 요 맨 끝에 한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강남인강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확연히 구별이 가능한 특목고의 교육과정과 달리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상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그러니까 외고 구분이 쉬웠다는 거죠. 근데 휘문고등학교, 이를테면 세화고등학교, 그런 자사고들은 얘네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을 사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볼까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학교 배경 후감 효과가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사정관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고교 특성 파악에서 일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강조합니다. 아마 다른 사정관인 것 같아요. 서류 평가 시 고교 정보가 블라인드되어 학기별 교육과정 편제만 확인 가능함에 따라서 일부 광역 자사고는 일반고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수험생을 판단하기 전에 영향을 주는 선입견 같은 것들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는 건 좋은데 교육과정만 보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어쨌든 새로운 방식의 전환점이 됐다. 정성평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반영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맥락을 합리적으로 읽어야 한다. 근데 오히려 정보가 제한되니까 깜깜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는 그룹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아마 저는 사실은 강남에 있는 몇 개 고등학교는 역차별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받기 어려운 가운데 정말 3등급 받았는데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에 2등급 받은 애들한테 밀리는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정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나오셔가지고 서류를 딱 보면 어느 고등학교인지 금방 안다. 제가 사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딱 보면 금방 아느냐? 모든 제가 물어본 사정관들이 다 웃었습니다. 딱 보면 아는 고등학교도 있다. 그건 사실 일부 고등학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민, 용, 대, 하 이런 고등학교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딱 보고 알 수 없다. 한참을 보고 연구해야 아는 거죠. 어떻게 딱 보고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보가 제한되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보세요. 볼런터리 평가에 수험생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학교 후강효과 안 보고 애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학생부 내용이 올해 고2, 고1 축소되거든요. 축소되면 학교생활 전반을 도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불어서 면접평가의 비중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면접평가의 위력이 올라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비대면으로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 백신을 다 맞고 집단 면역체계가 형성돼서 입시가 치러지게 되면 면접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블라인드 평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수험생 자체에 집중하는 건 좋았는데 학교 간의 구별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별다른 교육과정 특색이었고 내신 따기가 불리한 고등학교들은 피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이 특별하지 않아 라든가 우리 학교는 내신 받기 어려워 이런 친구들은 실은 학종을 가르쳐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세특에 대한 철저한 말하자면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세특을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실은 선택 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선택 과목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전공별로 요런 전공을 간다고 치면 요러한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제가 프레임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보시면 쭉 보이시죠? 그죠? 요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런 계열을 가려고 치면 요런 과목을 이수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1, 고2 때에는 의대 갈 실력이 됐어. 그래서 생명과학 2를 했어. 그런데 고3 때 아무리 공부해도 의대 갈 실력이 안 나와. 그러면 공대로 바꾸잖아. 근데 이미 나는 물리학 2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사정관들이 얘기할 때는 물리학 2를 한 친구들이 공대에서 유리하다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감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정관들이 이 친구는 보니까 의대 가려고 맘먹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공대로 오는구나. 물리학 2를 못해도 양해해줘야지라고 넘어갈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정관들에게 여쭤보니까 사정관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때그때 학생부를 봐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감점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학생부를 읽어봤을 때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얘가 왜 물리학 2를 안 했는지 또는 왜 물리학 2를 했는지를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그것만 했다 안 했다만 가지고선 체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사정관들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때 얘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냐고 하는 그리고 교육과정은 한번 정해지면 애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걸 사정관들이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진인사 대체명 못했어도 할 수 없죠.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의 경우에 기회가 되면 온라인 강좌 같은 걸 통해서 물리학 2를 한번 들어주면 뭔가 발전 가능성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건 제 파워포인트는 아니고요. 경희대학교 교사연수에서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정관들이나 애들이 볼 수 있는,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못 봤을 겁니다. 이겁니다. 학종을 가려면 물리와 2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정시에 가려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해줘요. 공부하는 과목에서. 그러니까 수능 점수 따기에는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학종으로 가려고 치면 이걸 해야 돼. 이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 학종이 존재하는 한 딜레마예요. 그런가 하면 학종으로, 학생부 교과. 이것도 내신도 종합으로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교과는 등급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런 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는 수험생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이럴 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수험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거냐. 사정관들 나름대로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보세요.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평가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공대 물리학2, 의대 생명과학2 이런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사정관들께서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의 취지에 맞게 정량평가보다 정상평가에 초점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여부의 영향력은 석차, 등급, 세분 의미 특기사항 또는 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과 같이 학생을 이해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 정도를 반영, 과소평가가 문제지만 과대평가도 경계해야 된다. 야, 참 이게 도대체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공대를 오는 친구가 물리학토를 안 했을 때, 그러면 물리학토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물리학토를 안 했네, 얘 감점,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그때 만약 물리학토를 못했어도 물리학토 대신 다른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제가 화면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요거 빨간 거는요 중대한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경미한 감점,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영향력 없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입학사정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학교 개설에도 지원학 관련 이 미이수,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것, 이를테면 자 이런 겁니다. 인문계 지원자가 심화 국어나 고전읽기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의미 없죠, 그죠? 빨간 색깔이 적으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점 그렇게 뭐 크게 감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상경계 지원자, 그러니까 경영경제죠. 상경계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대다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난 감점인데, 근데 보세요. 아니 상경계를 갈 친구가 사탐을 이수 안 해?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인문계 얘기고요. 교육 관계자 얘기들은 사실은 이거 뭐 장학사 그런 분들, 교사들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이제 보세요. 이게 자연계거든요. 자연계인데 자연계는 연관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빨간 색깔이 많이 보이죠. 감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육 관계자예요. 이걸 사정관들로 한번 확대를 시켜보면 사정관들은 더 냉정합니다. 그죠? 제가 몇 개만 볼게요. 화학계열 학과 지원자가 화학2를 이수하지 않으면 중대한 감점과 경미한 감점이니까 온통 감점. 그렇죠? 또 여기 보시면 이거 빨간 거 제일 긴 게 어떤가요? 볼게요. 예.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과학탐구 선택 과목을 대다수 이수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는 거. 그런가 하면 여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학계 지원자가 생명과학 2를 이수하지 않으면 얘도 뭐 거의 떨어진다고 보지만 아까 여기에 대해서 뭐래요? 과대평가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전공 적합성을 더 따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전공 적합성을 더 따지는구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걸 보기 힘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로 그냥 표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경희대학교 교사연수에 나오는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강의는 임진택 박사께서 하셨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중대한 감점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요런 경우였을 때 여기 보시면 자연계 공학계 지원자가 기하나 수학 과제 탐구를 이수하지 않으면 사정관들은 18.2 중대한 감점, 그 다음에 63.6이 경미한 감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꼭 이수해야 하느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 수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교에 아예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이수 안 해도 되지만 개설이 돼 있는데 경제 수학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니까 사정관들은 9%, 그 다음에 경미한 감점은 54%인데 교육관계 가만히 보니까 교육 관계자들이 사정관들보다 조금 더 중대한 감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 관계자는 정확히 채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정관들은 여러분 거를 다 채점해 보니까 너무나 여기에다 점수를 줘서도 안 되겠다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다 했는데 오늘은 수시 설명회가 이제 시리즈로 이어질 건데 그 중에 1번 일종의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그러니까 시작, 출발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2021학년도 작년도 입시에 대한 리뷰와 처음 시작했던 블라인드 평가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시 모집의 전형별로 특징이 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굿럭.